좀 남편의 경제관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몰라요. 빚이 없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네, 대출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용 엄청 좋을걸요, 저. 그래서 신용 엄청 좋을걸요, 저. 그래서 신용카드 안 만들었다서 신용이 좋은 게 아닌데. 이것만 봐도 경제관념이 어떤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당연히 혼인신고, 애기, 이게 따라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99대 1? 아예 못 벌 때는 제가 뭐 100%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무리 커도 9대 1인 것 같아요. 좋죠.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데 돈을 버는 거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조금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작은 집, 뭐 그냥 작은 차에서 살면 어때?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고. 이거 나가도 되나? 국진함으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124만 원? 왜 그래? 저걸 와이프 주려고 산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쓴 건 뭔데?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게 산 거냐고. 그걸 왜 네가 정하는데? 그럼 누가 정해?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가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벌어서 사! 좀 적당히 해, 진짜. 이씨. 이런 경제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드라마가 아닌 거지? 실제 상황이죠. 와. 이게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심각하네. 짤보다도. 방송을 나오고 나서 너무 욕을 먹고 좀 의기소침해 있어서 그러셨구나. 뭐 이제 SNS, 메시지 뭐 이런 게 전 난생 처음으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는데 DM으로. 예, 그 DM으로 가장 심했던 게 언제 죽을 거냐. 예, 뭐 기생충, 아이, 뭐 이런 이게 막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대인기피증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지, 맞아. 그렇게 돼. 예, 사람들이랑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도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화장실에 혼자 있고 예, 그리고 뭐 소통도 잘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두 분이 좀 다투시는 분이 좀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네. 실제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벌이가?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네.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음흠. 근데 99.9대 0.1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도 진짜 제가, 그 정도예요? 거의 저는 뭐 뮤지컬 공연 같은 거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좀 하고 있고요. 축가 같은 수입이 것도 있으시네. 하고 뭐 축가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닝 일도 최근 들어서 예, 최근 들어서 제가 시작한 거고 해가지고 월급으로 따져보면 제가 별로 안 되는 건데 그 버는 돈을 네. 전액을 와이프한테 이체를 다 해요. 그럼 돈이 큰 거네. 근데 이제 와이프 근데 이제 카드인데 자기가 번 돈을 저한테 줬는데 그 금액보다 명품 금액이 크다면 그건 제 카드로 산 게 맞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성욱 씨가 지혜 씨 카드를 원래도 가지고 다니시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카드를 줬어요. 연애 얼마 만에?
다시 만나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아마 연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카드는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랑 같이 데이트를 나가도 제가 카드를 쓰는 좀 그림보다는 남편이 하는 게 더 나아 보여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보다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자신의 페이가 뭐 얼마인지, 1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계산을 아예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벌었어. 그리고 번 걸 너한테 100% 다 줬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저는 서운했던 거였거든요. 뭔가 하긴 해요.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게 과연 집안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 빨래도 내가 다 하고 그거 다 내가 개고 요리도 제가 다 하는 것 같고 왜? 솔직히 제가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요즘에 밀키트 이런 거 진짜 잘 나오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근데 요리예요. 그거 다 순서가 있어요, 넣는데.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한 밀키트는 뭐였냐면 모든 재료가 막 들어있는 밀키트가 아니고 완성품? 그리고 뭔가 우리가 내가 돈 벌고 너가 집안일을 해라고 나눴으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2달 동안 청소기 돌린 적 한 번도 없을걸요? 돌리긴 하거든요.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와이프는. 중고등학교 때 학생부장 선생님이 청소 깨끗하게 했는데도 구석에 아이고. 먼지 굳이 찾아내가지고 너 이거 뭐냐고 다시 청소하라고. 거의 이 정도면 군대 사단장님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진짜 아, 네. 아하. 아니 우리 이 얘기 좀 해봅시다. 그 밀키트 논쟁. 요리일까요? 아닐까요? 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요리죠. 왜냐면 테이블 위에 딱 놓고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면 요리인 거죠. 제가 자르지만 않은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그렇지. 네. 그 과정을 누군가 도와줬을 뿐이지. 재료를 예? 준비하게. 완성을 했잖아. 누가? 성욱 씨가. 맞아요. 그리고 아내가 먹었잖아. 그럼 요리지.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다 하고 잠깐 뒤로 돌았는데 쓰레기통에 봉지가 하나 딱 있어. 그때 약간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내려오거든요. 저런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기를 돌리는 거는 그럼 청소가 아니겠네? 아니 일일이 다 손으로 물걸레, 일일이 다 손으로 물걸레를 해야 돼. 얘기가 다르지. 그잖아. 식기세척기에다가 넣으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일단 다 버려야 되죠. 그쵸. 그죠? 한번 애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고 그럼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씻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설거지 한 게 아니네? 식기세척기가 한 거지? 그래도 내가 애벌을 하긴 했. 그러니까 밀키트가 왔어. 왜 하긴 한 거네? 왜 하긴 한 거네? 요리한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네. 아니에요. 예예예. 이게 밀키트조차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했다고 나머지는 뭐. 그럼 어떻게 못 드세요?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를 전담으로 했다기에는 너무 횟수가. 근데 어쨌든 뭐 두 분 이야기로 네.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걸로 의견이 다른 가정이 많아요. 맞아, 저희도 청결함의 기준도 되게 다르고. 많이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집에서 영상 촬영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것도 되게 항상 밝아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 조명이 나갔어요. 1개가 나가더니 2개가 나가더니 3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조명을 이제 갈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 당연히 남편이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전구 가는 일은 남자가 네, 하는 네, 일이다. 네. 그래서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거를 아빠가 갈아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나 저거 좀 갈아줘 이랬더니 어떻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되물어봐요. 그럼 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글쎄 저거를 열고 전구를 바꿔 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랬더니 그 앞으로 가요. 가더니 이 전구는 어디서 사?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물어봐요. 모든 걸. 그럼 제가 요 앞에 슈퍼 가면 팔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못 찾았어요. 다 전구를 같은 거를 이제 못 찾아서 아직까지도 나가 있어요. 전구가. 근데 답답해서 그러면 지혜 씨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싸움이구나. 진짜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약간 이런. 저는 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줄 알고 이 정도로 밝기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집이 충분히 밝았어요. 집이 충분히 밝았어요. 아주 괜찮아. 아주 네. 성우 지금 눈에 그래서 이 불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었고 와이프가 별말을 안 해요. 이게 자기가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짜증이 나면 야, 너 왜 전구 안 갈아? 아, 너 진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싸움인지 있으니까. 몰랐구나. 네. 나 혼자만 기싸. 네. 얘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구나. 그리고 아무리 켰다가 꺼도 너무 밝아요. 내 입장에서. 진짜 투명하신 세계가 분 같아. 나갔는데도 아직도 밝고 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진짜 밝아요. 아직도 밝다. 네 개쯤 나가봐야 그때 네. 조금 어두워지는지 한번 보실 것 어두웠으면 같아요. 제가 갈았죠. 근데 이제 제가 쭉 두 분의 말씀을 쭉 좀 긴 시간 들어봤는데요. 두 분은 각자가 갖고 있는 남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여성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또 미리 좀 적어보시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아. 남성성에 대한 건데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단순. 강인함, 나무, 우직함, 가장. 굉장히 일반적이다. 네. 또 여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녀리다, 힘들다, 아프다, 보호받다, 행복하죠. 네. 좀 비슷한데요? 네. 아니, 두 분이 있으신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찰떡궁합이에요. 저 찰떡궁합 맞죠? 아니,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어머머머. 근데 이 어쩜 두 이래? 분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많은 분들이세요. 이게 전통적인 성 역할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전통적인 성 네. 역할. 네. 근데 문제는 이 생각과 갖고 계신 현실이. 네, 관념, 개념과 그러네. 완전 반대 역할하고 사시니 반대 역할하고 사시니 와. 거기서 소름. 오는 진짜 갈등이 소름이다. 얼마나 그러겠네. 마음이 좀 힘들었겠어요. 둘이 상은 똑같은데 현실이 다르니. 네. 현실에서 완전히 서로 네. 역할을 반대로 하고 계시니까 네. 두 분이 다 힘드신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맞다라고 해준 적이 없거든요. 답정너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또 부닥치지. 제가 뭐 어차피 어. 제 말은 정답이 아니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넌 틀렸어. 너의 생각은 옳지 않아. 성우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건 틀린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100% 안 하고 살아요. 100% 안 하고 살아요. 그만 물어봐. 모든 걸 저한테 다 의지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결정을 다 저한테 해달라는 거.
아, 좀 그만 좀 물어봐 라고 하면 아, 내가 혼자 선택했다고 혼나면 어떡해 뭐라고 한다든지. 내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자기 생각과 틀릴 거고 싸우기 싫고 와이프랑. 남편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싸우려고 네가 원하는 걸로 다 해준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을걸요? 네. 제 생각을 말하기가 겁나요. 너무 속상하고 내 얘기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막 답답해요. 저도 막. 지금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셨거든요.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안 물어보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물어봐 놓고 물어보기가 겁나요. 지금 이러는 상황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얘기를 의견을 내세워야 될 때 그냥 여보 말에 다 동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거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더 믿고 더 하나가 돼야지 부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못 믿어오신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맞아요. 못 믿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어온 마음이 있으니까 미래,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부모로서 생을 다할 때까지 그냥 부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임져야 되는 미래를 못 믿어오는데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혼인신고나 아이를 또 계획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들 다 미루시는 게 못 믿어오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봅시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꼭 지켜야 되는 정조의 신뢰를 못 믿어하는 분도 있어요. 나 이외에 누굴 좋아하지 않을까, 바람피우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못 믿어온 게 아니시죠? 네. 못 믿어온 건 딱 하나예요. 뭐죠? 가장으로 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체면 불구하고 리어카라도 끌 거야. 여기 면에서 지금 네. 딱 못 믿어오신 거죠. 제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러시구나. 제가 지혜 씨 이렇게 보니까 지혜 씨는 이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나 약간 놀랬어. 보통 가장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 아, 그래요?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혜 씨는 그 책임 중에서도 경제적인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너무나 비중이 크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 지혜 씨 입장에서는 쌍꺼풀 터지게 밖에 나가서 리어카를 끌지 않는 성욱 씨는 지혜 씨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가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억울함이 생겨요. 왜? 본인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정말 온몸이 무너져라. 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겪는 줄 알아.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왔는데 당신이 날 사랑하면 바닥 정도는 끈끈한 게 안 붙도록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억울함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밀키트로 음식을 해? 이런 마음이 싹 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돈도 못 벌어오면서 이게 전구 정도는 갈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돈도 못 벌면서라는 건 마음속의 생각이지만 그리고 그게 뭐 언제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살짝씩 언제나 순간 찰나 그런 게 싹 스친단 말이에요. 아주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죠. 싹 스쳐요. 이 억울함이 너무 커질 때는 어떨 때는 본인이 너무 고생한다는 거를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고생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살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분의 이제 그러한 부부간의 애정이나 조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딜 가나 힘들다는 말 많이 한 것 같긴 자꾸 한데. 인스타그램에 썼다 지웠다 썼다. 네. 약간 그러더라고 내가. 근데 저는 문제가 성욱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아기에 대한 것도 이 아기도 내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저한테 네. 다가와요. 네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자식은 낳아놓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장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지나친 책임으로만 느끼면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낳을 수가 없어요. 아 얘를 낳으면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얘를 낳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인데 그러면 이제 어깨가 너무 무겁죠. 근데 사실 우리 지혜 씨는 사랑하면 할수록 책임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니까 잘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 이퀄 책임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 성욱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랑 만날 때 가장 멋있었던 남자가 다시 만났는데 너무 망가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얘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겠다 이 사람을 좀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막 명품 막 이런 것도 모르던 애한테 이거 뭐 입어라 뭐 해라 사람들한테 뭐 기죽지 마라 막 이렇게 뭐지? 왜 그래?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쓴 건 뭔데? 너가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멀어서 사. 아, 적당히 해, 진짜. 씨.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두 분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성욱 씨가 이렇게 꼭 필요한 공격성마저도 너무 없는 상태가 됐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쭉 지내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장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뭔가 다 돈 관리부터 뭐 해결부터 다 하는 줄 알고 전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좀 돌아가셨어요, 일찍. 제가 한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있고 할머니도 계셨었거든요. 모시고 살았었는데 놔버리셨어요.
너무나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솔직히 싫었는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보니 좀 닮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걸 보고 자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우리 성욱 씨는 좀 어떠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제가 바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집안이 그냥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술밖에 안 마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 때 그냥 좀 엄마 생각이 많이 나니까. 예. 맨날 울고 술 먹고 하다가 올바르게 좋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선생님. 너무 좀 술에 치여 살았고 저의 공백기도 다 그런 어떤 허송세월을 보낸 탓에 시간 낭비를 좀 젊음을 많이 낭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우리 성욱 씨한테 어머니는 네네네. 사실은 정신적 지주이자 그쵸. 많은 문제를 의논하는 실질적인 의논 대상이자 네네네.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던 분이셨거든요. 네네네. 이 부모와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부모를 그리워하죠. 우리 성욱 씨는 어머니와 따뜻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를 지금도 아마 평생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네. 아마 평생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 한 번도 운 적 없는데.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혜 씨를 만나기 이전에는 성욱 씨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 네. 사람이 어머니였던 것 같고요. 네, 그죠.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는 그 대상을 믿거니 하면서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 자리에 지혜 씨가 가서 앉았네요. 네. 그런데 또 성욱 씨의 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그만큼 엄청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마 측 의지한다, 네. 애처럼 의지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